do feel sometimes energized after drinking it or taking it. I sometimes will take it if I have a cold, particularly if I'm feeling sick.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는 한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삼의 살충제 잔류 허용 수치를 국제 표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1년 일본의 기무치 대신 한국의 김치를 공식 용어로 인정한 지 10년 만입니다. 앞으로 인삼을 수입하는 나라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한 한국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인삼 종주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입니다. 고려 인삼의 원조가 중국 요동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외 판로를 넓혀가던 중국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내 인삼업계는 나라마다 다른 기준이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만큼 수출 증대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듯이 팔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수출량이 2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수출된 인삼은 1,200억 원어치. 세계 시장에서 고려 인삼의 위상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박지성은 역시 큰 경기에 강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에서 통쾌한 결승골로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4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송재혁 기자입니다. 후반 32분 라이벌 첼시를 무너뜨린 그림 같은 왼발슛. There's the reply. His last one was the Premier League winner against Arsenal in December, which could turn out to be absolutely crucial. 박지성이 챔피언스 리그의 사나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순간입니다.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한 박지성은 전반 20분 눈두덩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에 아랑곳 않고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공수를 조율했습니다. 전반 43분 에르난데스의 선제골. 후반 32분 드로그바의 동점골. 준결승행 티켓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박지성은 결승골을 네트에 꽂아 넣으며 맨유를 구했습니다. 올 시즌 7억 골이자 개인 통산 한 시즌 최다골이기도 했습니다. BBC 등 영국 언론들은 박지성의 활약을 극찬했고 스카이 스포츠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선제 결승골로 샤흐타르를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습니다. 맨유와 바르셀로나가 4강전을 승리할 경우 결승에서 박지성과 메시의 맞대결도 펼쳐질 수 있어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재혁입니다.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스텔스기가 등장한 건 20년 전 걸프전 때였습니다. 주요 표적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모습에 전 세계는 깜짝 놀랐는데요. 너도 나도 스텔스기 개발에 뛰어드는 계기가 됐고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제조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이 스텔스기 개발 경쟁이 얼마나 뜨거운지 먼저 최문종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의 핵심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스텔스 전투기는 설계 단계부터 전자파를 덜 반사하도록 만들어집니다. 특수 페인트 등 흡수 물질로 기체를 덮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기막을 만들어 전자파를 흡수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됩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잇따라 스텔스기를 공개하며 스텔스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시험 비행 영상이 공개된 젠20 전투기는 이르면 2015년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고 스텔스 폭격기인 H-10은 비행 고도 36,000m, 최고 속도가 마하 3.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도 201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수호이 T-50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지난해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엔진 성능이 뛰어나 항속거리가 5,5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F-22 수출을 금지하자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2014년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신의 개발이 성공할 경우 양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텔스기의 원조하면 단연 미국일 텐데요. 이영현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했습니까? 네, 미국은 벌써 차세대 스텔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주위를 날고 있는 이 비행기가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기 X-47B입니다.
이전 세대 스텔스기와의 차이는 이 사람이 타지 않는 이 무인 스텔스기라는 점입니다. 2달 전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실제는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현재 미군이 보유한 F-22 랩터와 크기를 비교해보면 3분의 2 정도가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6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는 시속 800km, 레이저 유도 폭탄 등 최대 2톤의 무기를 달 수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스텔스기나 그 기술의 보유 여부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스텔스기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공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약 460여 대. 이 중 40% 이상은 노후된 주력 기종인 F-5기 등 생산된 지 30년도 넘은 전투기들입니다. 반면 최신 기종인 F-15K 등 10년 미만의 전투기는 13%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군은 2015년 전작권 환수를 앞두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도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군은 우리가 추진 중인 60대 정도의 스텔스 전력을 갖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에서 한 차원 높은 군사작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2016년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전략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0월 안으로 기종 결정과 계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자, 우리 군도 이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 좀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네, 현재 3개 기종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는 이 전방위 스텔스 기능을 발휘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F-15SE 사일런트 이글은 이 F-35에 비해 무장 능력이 월등하지만 완벽한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럽 항공방위 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성능은 검증됐지만 역시 정통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할 최초의 스텔스기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필요한 조건과 선정 과정에 고려돼야 할 부분을 김기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군 당국은 무엇보다 스텔스기의 정밀 타격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시설 등 핵심 표적은 대부분 견고한 지하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전선 인근 북한의 촘촘한 대공 방어망을 무사히 돌파하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은밀 침투는 물론 독자적인 작전 수행도 가능해야 합니다. 도입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얼마나 이전받을 수 있느냐는 사업자 선정의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최대 8조 원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정비와 국내 조립 방식 포함 여부 등 협상 방식에 따라 가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정말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2중, 3중, 4중으로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해야지 그래야지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스텔스를 선정할 수 있느냐에 사실상 공군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보물단지가 될 거라던 뉴타운 사업이 표류하면서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금요일 이슈 뉴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BS 홈페이지 또 트위터에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처조카 2명이 교도소 운전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내내 교정 공무원들 사이에 교도관의 전설로 불렸던 이 전 본부장은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문을 연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화성직업 훈련교도소는 김모 씨를 기능직 10급 운전원으로 공개 채용했습니다. 당시 경쟁률은 25대 1이나 됐습니다. 이듬해 1월 김 씨의 이종 사촌 법모 씨도 다른 교도소의 운전원이 됐습니다. 모두 재소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며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와 범 씨는 당시 교정 업무를 총괄했던 이태희 교정본부장의 처조카들로서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법무부 감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 씨와 범 씨는 다음 달 중으로 인사 조치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몰랐죠. 내가 본 입장에서는
법무부는 두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 4명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감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부터 재직했던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자기 다 돼가지고 면접에 관계인데 안 그래도 기분 더러운 인상 사람이니까 그런 전화하지 마세요. 지난 30여 년간 재소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쌓아놓은 교도관의 전설은 처족화 특혜 채용 의혹으로 한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4.27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주요 접전지의 선거는 사실상 여야의 1대1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오늘 강원도에서 쇠몰이에 나섰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135명이 후보로 최종 등록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는 한나라당 강재섭, 민주당 손학규, 무소속 이재진 후보가 대결하게 됐고 경남 김해을에서는 한나라당 김태호,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제 모든 능력과 힘을 분당과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쏟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국민들에게, 당원 동지들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한나라당 엄기영, 민주당 최문순, 무소속 황학수 후보가 등록했고 전남 순천 국회의원 선거는 야권 단일 후보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 6명의 접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는 강원도를 찾아 표박가리에 열중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분당을과 김해을 지역에서 벌써부터 과열 선거운동 조짐이 있다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요즘